하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누굴까?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그리고 하반기 비규시를 점검해보고 증시에 미친 여파까지 전망해본다. 네, 이번에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다시 연중 최고점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저항대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말 주 후반쯤 들어서부터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그동안 차화전 이야기했는데 이 종목군들은 계속 갈 수 있는지 한번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차화전이라는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자동차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분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화전이 주도주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게 원고를 보고 알았어요. 차화전이라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차화정이라 그래서 맞아요. 자동차, 네. 화학, 정유주였는데 지금은 또 그 전이 이제 전으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장에 대한 베팅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차화전이라는 거를 단일 카테고리로 묶으면 또 전기차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너무 갑자기 막 많이 올라서 다들 좀 당황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왔었던 전체적인 글로벌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 도대체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도대체 수요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느낌 있게 다가가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모델을 조금은 변화시키면서 가는 것들, 기존의 수요를 좀 뺏어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자동차 내에서도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침투율 개념이거든요. 네. 이쪽은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각이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경기 부흥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보조금도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한몫을 한 거죠. 테슬라가 또 실적이 또 이제는 플러스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차화전, 그러니까 아니면 전기차의 카테고리가 굉장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 차화전 주도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탑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도주가 이렇게 주도주라고 했을 때 과연 주도주의 기준점이 뭔지도 좀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증시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 맞아요. 뭐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틀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차트나 여러 가지 수익률을 보면 주도주가 꺾이면 이렇게 일정 부분 시장이 쉬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장을 좀 좋게 본다 그러면 현재 소위 말하는 차화전을 비롯한 주조 섹터들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책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도 자산으로 봤을 때 주식만한 건 없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해서 증시로의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차화전과 같은 주도주로 유동성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주도 업종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또 LG 화학하고 만도를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납품하는 부품 업체이고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주목해 볼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네.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그렇지 낮추지 않았다면 정말 충격적인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오늘을 좀 제외하고 네. 봤을 때 경제지수와 증시의 영향은 크게 안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주식은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거는 같은데 어떨 때는 과거의 지표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분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장기 사이클을 보면서 시장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놓고 이렇게 주식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경제의 거울인 거 맞아라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과 같이 코로나19나 아니면 금융위기, 그 전에 이제 버블이 꺼졌을 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일 때는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확실한 개선에 대한 그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푹 뿌려졌다가 올라가고 나면 또다시 이제 경제 성장률은 좀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주식의 가격이 또 낮아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미국만 뭐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실업률이 아직도 거의 10%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계속 끌어내리고 싶은 정책 담당자들,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대선 가도를 갖고 있는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뭐 주식 관련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조금은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내지는 소위 말하는 굉장한 모멘텀이 소멸된다고 해서 주식이 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주식을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 네. 주시장의 또 열기가 뜨겁다 보니 이때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도 뛰어든다라는 분도 많으시고 실제로 오늘도요. 시장이 급락하니까 양시장에서 개인이 사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배차장고 그리고 네. B2라는 이야기예요. B2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 등의 이 열기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수익을 누려야 될지요. 어때요? 보통 B2라는 거는 참 그렇게 이렇게 빚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제 안 좋은 쪽에 어떤 단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뭐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하면은 또 무조건 또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단어예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잘 따져 보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대차장고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시장이 빠지면 대차장고 줄어드는데 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돈이 뭐 개인들의 소위 말해서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하다 못해 군개미, 스님개미 이런 얘기까지 오, 하더라고요. 이제 네. 군인들도 뭐 이제 진입했다, 하다 못해 스님도 진입했다, 이제 꼭지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로 놓고 본다면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 시점을 보시면요. 그때가 또 증시의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차장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시장을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의 상황, 지금의 주식이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채권 가격은 0.5% 조금 올라서 0.7% 된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 그러니까 아니면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은 2%가 넘거든요. 네. 지금 물가가 못해도 1% 이상이 넘어간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주식으로도 사야 되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런 수급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로 봤을 때는 주식 가격이 여전히 그래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라는 그 하나만 보고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이야기신데 네. 그럼 공매도도 물어볼 거라고 네, 네. 예측하셨잖아요. 여쭤볼게요. 공매도 연장이냐 아니냐 이 말도 많은데 네.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정말 연장이 불발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이 추락하는 건지 또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참 네. 저기 사견인 거를 전제로 네네, 공매도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증권가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게 뭐 공매도는 뭐 악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거꾸로 공매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그렇다면 괜찮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주식을 팔았을 때 손실이 나는 거는 100%가 맥스예요. 100%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주식을 팔았을 때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네. 100%가 아니라 200%, 300%, 400%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하려면 누구보다 더 시장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돼. 물론 그걸 역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느 어떤 세력이나 어느 어떤 매도 주체들 보면 투자도 있고 투기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니면 연장이 안 되면 시장 하락한다.
아니면 연장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또 더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탄력이 좀 더 빨라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생각보다 가격이 좀 오버프라이스 돼서 하락할 때는 좀 더 사실은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더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라는 거는 시장의 가격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가격이 형성되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게 주식시장과 부동산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그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한 축을 잃었다라는 거는 그 적정한 가격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땐 크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연장되기보다는 좀 재개되는 게 가격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 가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막 쌓이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공매도가 악이 아니라 개인이 불리한 자금의 조건,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플 때 더 때리다 보니 그게 공매도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공매도의 순기능인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네네. 점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면 상반기는 그나마 살아난 게 언택트였잖아요. 네. 다시 콘택트로 가려다가 언택트가 주도주가 될지 네. 아니면 바뀌게 될지 신종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언택트라는 거. 네. 근데 이게 사실 언택트라고 몇 명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생산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가치를 꾸준히 주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자극을 하면서 언택트라고 이제 포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 언택트라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하반기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적인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고 질적인 성장, 즉 뭐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의 침투율, 아니면 은행으로 따지면 카카오뱅크나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좀 더 여기에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게 호흡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내수주거든요. 그렇죠. 예, 내수주인데 내수주에서 점유율을 갖고 가는데 그럼 내수주라는 거는 내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점유율을 늘려더라도. 근데 내수가 되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이 돼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되지 않으면 내수의 힘이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 왜? 고용이 안 되니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출이 되는 타이밍, 3분기나 아니면 뭐 너무 급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또 뭐 배터리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언더웨이트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는 너무 비싸게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닝이 올라오는 시간의 축적이 기간 동안에는 수출 가치주를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뭐 삼성전자나 흔히 우리들 얘기하는 가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좀 올라와 주면 또 하반기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나 성장주들이 또 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쵸. 서로 이제 순환 매장이라고 하나 네. 끌어주는 그런 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또 봐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누구나 좀 고민이 되는 거는 대선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대선이겠죠. 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뭐 9월부터 접어들게 되면 이제 민주당 뭐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TV 토론회라든지 활발한 이제 정책 대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이전에는 조금 시장이 좀 둔화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는 주가가 조금은 눌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11월 대선 이후의 시장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우호적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정책이 재정 적자가 좀 더 용인되는 단계에서는 여지없이 시장이 6개월, 1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보면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빼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자체도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뭐 제어하진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인데 둘 다 지금까지는 뭐 가격적인 단기 어떤 오버 프라이싱은 조금은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이 구분 짓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주도주냐. 저는 다 떼어놓고 분리는 잘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헷갈리거든요. 그 네. 안에서 무엇을 담아야 될지 신종호 팀장님의 마지막 의견 들어볼게요. 이게 성장주, 가치주라는 구분이 네. 굉장히 모호해지는 게 이게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는 네. 성장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조금 올라오면 좀 상대적으로 또 가치주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피해가는 전략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탑 10에 있는 종목들이 다 성장주이면서 주도주이고 가치주다라는 얘기 들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 언택트 관련주, 뭐 전기차, 내지는 뭐 바이오, 하다못해 조금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전망하는 반도체까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탑 기업들은 전체 시총에서 45%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영역을 갖고 가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 자체를 좀 유지시켜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한 기업들은 가치주든 성장주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테마가 되더라도 항상 이어왔다라는 거를 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렸던 뭐 지속 가능한 배당 기업들은 매해마다 시장을 이겨왔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동안 한 5년 동안 계속 배당금을 늘렸던 기업이 어디지라고 찾아보고 지금 다시 기업의 어떤 관심 종목을 넣어놓는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를 위한 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한 시장 안에서 네. 탄탄하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또 팁을 주셨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매출이라던가 이익, 배당을 계속 늘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